반갑습니다. 통합사회 수업을 맡게 된 교사 김현수입니다. 저랑은 이렇게 통합사회 내용 중 3단원인 생활 공간과 사회를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인 산업화와 도시화에 따른 변화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는 74쪽입니다. 우선 이 단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은 이 생활 공간이 우리 삶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느냐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생활 공간이라고 하면은 우리 주변을 둘러싼 모든 환경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환경이 변하면 당연히 사람들의 생활 양식이 변하겠죠? 그래서 그 대표적인 사례로 산업화와 도시화를 둘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산업화와 도시화에 따라서 사람들의 생활 양식이 어떻게 변화했느냐, 그 내용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렇게 산업화와 도시화에 따른 생활 공간의 변화에서 산업화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겠죠. 그래서 자, 산업화라고 하면은 이렇게 농업 중심의 사회에서 농업 중심의 사회에서 이렇게 광공업, 서비스업 중심의 사회로 변화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과거에는 당연히 농업 중심이었겠죠. 그래서 이 농업 중심을 우리가 보통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1차 산업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산업에서 이 광공업을 우리가 2차, 그다음에 서비스업을 3차. 그래서 1차 산업 중심에서 2, 3차 산업 중심의 사회로 변화하는 과정을 우리가 산업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산업화는 어떤 식으로 진행되었을까? 보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최초 1960년대까지만 해도 1차 산업 중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1960년대 이후에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2, 3차 산업의 비중이 빠르게 이제 증가했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 이 그래프입니다. 그래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1960년대까지만 해도 대부분이 83% 이상이 1차 산업 종사자였습니다. 근데 최근 2010년으로 올수록 몇 차 산업의 비중이 증가하죠? 그렇죠. 3차 산업의 비중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를 봤을 때 우리가 1차 산업 중심에서 3차, 2, 3차 산업 중심으로 변화하였구나. 그래서 이 그래프가 산업화를 의미하는구나를 꼭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도시화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시화는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하면은 도시가 아닌 지역이 도시로 변하는 과정을 우리가 도시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시화에서 우리가 도시랑 농촌을 구분할 때 제일 큰 차이가 뭘까요? 다양한 차이가 있겠지만은 일단 인구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대표적인 도시인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얼마나 되죠? 약 1000만 명 가까이 됩니다. 근데 그 도시가 아닌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상당히 적겠죠. 그래서 우리가 도시를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하게 바라봐야 될 점이 바로 인구 비중입니다. 인구. 그래서 인구 비중이 증가하는 현상을 우리가 도시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인구도 있지만은 다른 특징이 뭐냐면은 이렇게 도시적 삶의 방식이 확대되어 가는 현상입니다. 도시적 삶의 방식. 그래서 간단하게 생각을 하면은 도시에 사는 사람들의 생활 양식이랑 농촌에 사는 사람들의 생활 양식이 다르겠죠. 그래서 그런 생활 양식이 또 도시적으로 변화하는 현상을 우리가 도시화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산업화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의 도시화도 어떻게 시작됐냐면은 자, 먼저 1960년대에 산업화와 함께 도시화가 진행됐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면서
이 산업화와 함께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은 이촌향도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자, 이촌향도 현상 매우 중요하니까 꼭 기억할 수 있습니다. 기억하도록 합니다. 자, 이촌향도가 뭐냐면은 여기 촌락을 떠나서 어디를 향한다는 겁니까? 자, 도시를 향한다. 이런 뜻이 이촌향도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촌락을 떠나서 도시로 향하는 현상을 이촌향도 현상입니다. 자, 그래서 이 이촌향도 현상으로 도시 인구가 증가하면서 도시화도 빠르게 진행되었다. 이렇게 기억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사람들이 왜 촌락을 떠나서 도시로 향했을까요? 간단하죠. 왜냐면은 이 도시에 뭐가 많냐면은 자, 일자리가 많기 때문입니다. 일자리. 그래서 사람들이 도시의 일자리를 찾아서 촌락을 떠나서 도시로 향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도시와 농촌의 차이를 우리가 기억하면 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적어놨는데 먼저 인구 비중이 당연히 어때? 농촌보다 도시가 높겠죠. 그 다음에 인구 밀도 역시 농촌에 비해서 도시가 높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인구 밀도가 뭔지 알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똑같은 면적이 있을 때 여기는 100명 있고 여기는 10명 있으면 어디가 더 조밀할까요? 그렇죠. 이 A 지역이 B 지역에 비해서 더 조밀하겠죠. 그래서 이 A 지역이 B 지역보다 인구 밀도가 높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촌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에 살펴봤는 것처럼 1차 산업 중심입니다. 하지만 도시에는 다양한 직업이 있기 때문에 2, 3차 산업 종사자 중심이다. 이렇게 구분해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학습할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도시화 곡선입니다. 도시화 곡선. 그래서 이 도시화 곡선이 뭐냐면은 세계 다양한 나라들의 도시화 패턴을 우리가 이제 연구해 보니까 보통 이런 패턴으로 주로 나타나는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국가가 이러한 패턴을 가지고 도시화가 진행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먼저 이 세로축을 보면은 도시화율입니다. 도시화율. 그래서 이 도시화율은 이 도시 전체 인구 중에서 어, 전체 인구 중에서 도시에 사는 사람들의 비율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전체 인구 중에서 도시에 사는 사람들의 인구 비율. 그래서 이 도시화 곡선은 크게 이렇게 세 단계로 구분합니다. 자, 초기 단계, 가속화 단계, 종착 단계.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 단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한 전체 인구 중에서 도시에 사는 사람들의 인구가 약 20% 정도 됩니다. 20% 정도. 그런데 이 단계를 지나면은 이렇게 사람들이 농촌에서 도시로 이동하는 인구 비율이 어때? 상당히 급격하게 증가하는 단계. 이 단계를 우리가 가속화 단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80% 정도 될 때까지 급격하게 발생하고 이 80%가 넘어가면은 이 인구 이동이 어때? 되게 완만하죠. 그래서 요 단계를 우리가 종착 단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도시화 곡선은 크게 초기 단계, 가속화 단계, 종착 단계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특징을 살펴보면은 자, 초기 단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아까 전에 봤는 것처럼 도시화율이 낮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도시화율이 상당히 낮게 나타난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디에 산다는 거죠? 그렇죠. 농촌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농촌에 사는 사람들은 당연히 대부분 1차 산업에 종사하겠죠. 자, 다음으로 가속화 단계입니다. 가속화 단계. 이 가속화 단계는 사람들이 대부분 도시로 향하기 때문에
도시화율이 급증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그러면은 아까 전에 봤는 것처럼 사람들이 도시로 이동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렇죠. 당연히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서 도시로 이동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농촌을 떠나서 도시로 향하는 이러한 현상을 우리가 이촌 향도 학습했죠.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은 이 가속화 단계 같은 경우에는 산업화로 인해서 일자리가 증가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농촌을 떠나서 도시로 향하기 때문에 도시화율이 급증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 도시에 가서도 어떤 일자리에 종사하냐면은 대부분 이렇게 2, 3차 산업에 종사한다. 이렇게 이해하면은 되겠죠. 다음으로 종착 단계입니다. 종착 단계. 이 종착 단계는 사람들이 대부분 도시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도시 인구 증가율이 둔화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단계에서 되게 특별한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 현상이 바로 역도시화입니다. 역도시화. 먼저 도시화 같은 경우에는 농촌에서 도시로 이동하는 거였죠. 근데 그 현상이 역으로 발생한다는 겁니다. 역으로. 그래서 역으로 발생하면은 사람들이 도시에서 농촌으로 이제 이동합니다. 이해되겠죠? 그래서 왜냐하면은 이 현상을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볼 때도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귀농 현상이라고 들어봤죠? 귀농. 그래서 귀농 현상이 뭐냐면은 사람들이 이 도시에서 살다 보니까 너무 각박하고 힘들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환경을 떠나가지고 다시 농촌으로 이동하는 현상을 우리가 역도시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역도시화 같은 경우에는 그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나타나지 않지만은 이렇게 고도로 도시화가 도, 고도로 도시화가 발생한 지역에서 주로 나타나는 현상이 역도시화입니다. 그래서 이 도시화 곡선 지금까지 우리가 산업화 그리고 도시화 그리고 도시화 곡선 요 세 가지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이러한 현상으로 인해서 이 거주 공간이 이제 어떻게 변화했고 그 다음에 이 거주 공간의 변화로 인해서 사람들의 생활 양식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로 거주 공간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도시화가 진행되다 보니까 아까 전에 인구가 다 도시로 집중했죠. 그러다 보니까 인구가 증가하고 이와 함께 인구 밀도도 상승하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의 면적이 점점 좁아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즉 땅을 조금 더 이제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고층 건물이나 아파트가 등장하게 됩니다. 고층 건물이나 아파트의 등장. 그리고 이렇게 주거나 업무, 상업, 교육 등 이러한 다양한 공간이 형성되게 됩니다. 그래서 쉽게 생각하면은 농촌 같은 경우에는 뭐 농사를 짓는다거나 뭐 주방 그 집에서 잔다거나 등등 해서 생활 양식이 상당히 단조롭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간도 단조롭게 나타나지만은 도시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 공간 역시 매우 다양해진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생태 환경의 변화입니다. 생태 환경. 생태 환경이라고 하면은 자연 환경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가지가 확대되다 보니까 녹지 면적이 감소했다. 이게 첫 번째 특징입니다. 그래서 시가지라고 하면은 우리가 보통 이 뭐 도시화로 발생하는 뭐 아스팔트 면적이나 포장 면적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가지가 확대되면서 당연히 녹지는 점점 감소하겠죠. 그래서 또 다른 예를 들면은 우리 도청 같은 경우에도
지금 개발되지 않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자연이 존재하죠. 근데 그 도시가 개발하면서 그 자연을 밀고 다른 뭐 아파트나 뭐 다른 것들을 이제 짓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시가지가 확대되고 녹지 면적이 감소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포장 면적입니다. 포장 면적이 증가하면서 이렇게 홍수 발생 위험이 증가한다. 요 내용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포장 면적이라고 하면은 아까 전에 봤던 것처럼 아까 전에 녹지 면적이 아스팔트나 뭐 시멘트로 덮어지죠.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이렇게 포장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스팔트나 시멘트로 인한 면적이 증가하는 것을 우리가 포장 면적이 증가했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그렇게 아스팔트나 시멘트로 덮이다 보면은 빗물이 어때? 빗물이 잘 흡수가 될까요? 못 될까요? 그래서 이 빗물이 이렇게 토양에 흡수되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홍수 발생 위험도가 증가한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쪽 같은 경우에는 자, A 지역 같은 경우에는 아스팔트로 덮여 있습니다. 아스팔트로 덮여 있고 이 B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자연 토양이 있습니다. 그런 이때 비가 내렸을 때 똑같은 비가 내렸을 때 이 자연으로 내린 빗물 같은 경우에는 땅 속으로 이렇게 흡수가 되겠죠. 그러면서 이 흡수된 물이 천천히 이동해서 하천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반면에 이 아스팔트로 내린 빗물 같은 경우에는 바로 하수구로 가서 바로 하천으로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이 A 지역이랑 B 지역의 빗물이 이 하천으로 흘러가는 속도는 누가 더 빠를까요? 당연히 A 지역이 빠르게 나타나고 B가 천천히 나타납니다. 그래서 물이 빠르게 이동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천에 물이 이 정도가 차 있었는데 빠르게 이동하면 어때? 급격하게 증가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빗물이 이렇게 밖으로 넘치면서 홍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겠죠? 그래서 포장 면적이 증가하면서 빗물이 토양에 흡수되지 못해서 홍수 발생 위험도가 증가한다는 점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특징입니다. 이렇게 생물 종 다양성이 감소하게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생물의 종류가 감소하게 된다.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가 어릴 때 다양하게 봤던 뭐 곤충이나 생물들을 지금은 어때? 쉽게 보지 못하는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도시가 발달함에 따라서 자연 환경이 줄어들면서 그곳에 서식했던 생물들이 감소하게 됐기 때문에 이러한 생물종 다양성 감소라는 특징이 나타나게 됩니다.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자연으로 덮여 있던 땅들이 이렇게 고층화, 이렇게 도시화,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이렇게 변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그래프입니다. 중요한 그래프. 자, 여기 뭐 필기 때문에 잘 안 보이는데 요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여기 보면은 자, 불투수 면적률을 꼭 기억할 수 있습니다. 기억하도록 합니다. 불투수 면적률. 그래서 먼저 여기서 투수라고 하면은 물이 통과한다.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투수. 그래서 이렇게 투수 면적률이라고 하면은 물이 통과하는 면적률, 즉 자연 환경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연 환경. 근데 이 투수 면적이 아니라 이렇게 불투수 면적률입니다. 불투수. 불투수라는 거는 당연히 물이 통한다는 겁니까? 통하지 않는다는 겁니까? 그렇죠. 물이 통과하지 않는다라고 표현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불투수 면적률, 즉 물이 통과하지 않는 면적률이 증가한다는 것은 바로 아까 전에 봤던 포장 면적이 증가한다.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빨간색 그래프를 보면은 자, 불투수 면적률이 어때? 점점점 증가하고 있죠. 그러면은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은 이렇게 도시화, 산업화가